절벽에 완전히 몰린 것 같아. 이재명이 정말 몸부림을 치는데 첫 번째는 역시 예상한 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네요. 네. 예. 보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빌드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를 국회로 데리고 온 게 그 범죄자 이화영을 국회로 데려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의 빌드업입니다. 아니, 어떤 빌드업을 하기 위한 거냐면 네. 이재명이 재판부를 변경 신청하기 위한 빌드업 하나. 뭐냐면 옛날에 뭐 있었냐면 거기 그거를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했잖아요. 네네. 중앙지검으로. 네네. 중앙지법에 지금 받고 있는 4가지 재판 받고 있는 네네. 형사 33부로 네. 그것도 이거 대구송금 사건도 병합을 시켜서 5가지로 한 300년 하게 한 100년 동안 하게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나중에 이제 이재명이가 나와갖고 에이그 여기가 어디요 그러면 여기가 재판장 맞죠 뭐 이럴 때까지 네네. 이제 뭐냐면 벼랑불하게 멋칠할 때까지 네. 예 재판에 나오는 네. 예 근데 1심이 안 끝나 예 그럴 수 있는 사건이 될 뻔한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기각했죠. 기각해가지고 어디다 배당됐어요? 신진우 판사한테 배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이 신진우 판사한테 기피 신청을 못해. 네. 그냥은. 네. 그럼 어떻게 해? 그래서 이화영을 불러내서 그래서 이화영 재판이 좀 잘못됐다. 그렇게 깊은 뜻이. 예, 이화영 재판도 좀 잘못됐다. 네네. 이화영도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네. 나는 기피 신청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네. 할 수 있도록 빌드업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네. 자, 11월 15일 날 선고가 나요. 네네.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난다. 선거법 불리하게 난다. 그럼 네. 그 시점부터 네. 혹은 그 이전 시점부터 네. 점점 빌드업을 하는데 네. 법원과 네.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뭐냐면 그동안에 숨어있던 네. 음지에 숨어있던 황장엽 비서가 내려왔잖아요. 네네. 황장엽 비서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 북한에서 예. 김일성 우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그렇죠. 바로 황장엽입니다. 주체사상으로 뒷받침해줬죠. 네. 그 사상의 틀을 만든 사람이 황장엽인데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공산당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게 황장엽인데 네네. 그 황장엽이 치를 떨고 오히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김씨 부자한테 네. 치를 떨고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황장엽 비서가 뭐라 그랬냐면 남한에 간첩이 5만 명이 있다. 네. 그게 헛소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네. 팩트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그 간첩들도 네네. 인민무력부 쪽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냐면 호위총국 쪽이 있고 호위총국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정찰총국. 정찰총국, 예. 그다음에 정찰총국, 그다음에 인민무력부, 그다음에 그 통일전선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 부서에서 각기 난파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고정간첩, 네. 그다음에 수시간첩, 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포섭된 놈, 네. 이런 거 관리까지 네. 다 하는 데인데 점조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로를 모를 뿐이에요. 그렇죠. 일부가 조직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 그 동맹끼리만 알고 그렇죠. 학생운동단체도 네. 일부예요. 네. 말하자면 옛날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민청학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 이 사건에서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우리나라에서 그 좌파 운동들 네. 벌어진 내용들이 다 그 뿌리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하나 개파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전체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전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규모를 보면은 5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노총을 봐도. 네. 예. 지금 잡고 있는 애들이 사실 그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일개 다 개인이지만. 네. 얘들은 뭐냐면 단체거든. 네네. 그러니까 단체로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는 데는 얘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예. 네. 왜냐하면 노조위원장만 하더라도 내하고 친한 사람이 몇 명에 그칠 거지. 그렇지. 전체가 친하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를 하려고 몇 명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밀어주는 거는 얘들 개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얘들이 어디로 갔느냐? 종교단체 간 애들도 있고요. 네. 일부 종교단체 간 애들이 있어요. 네네. 종교단체로 숨어든 애도 있고 학원으로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교조 간 애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민노총 간 애들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학생 운동권 세력도 따로 있고, 네. 그다음에 고정 간접 세력 따로 있고, 네. 애들이 다 퍼져 있어요, 주사파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애들이 애들이 숭배하는 애들이 이 극좌파 애들이죠. 네네. 이 극좌 애들이 지금 뭐를 할까? 예. 무장봉기 분명히 기획합니다. 네. 옛날에 같이 있잖아요. 이제 네네. 화염병 나오고 막 이제 돌 깨가지고 던지고 화염병 나오고 이제 이거 조만간 멀지 않았다. 이미 연막탄 터뜨렸더라고요. 연막탄 터뜨렸어요. 지난 28일. 그게 이제 연막전인 거지. 예, 예. 연막전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연막전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연막탄의 서막이 울려 퍼졌어요. 울렸어요. 벌써 광화문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네.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피가 토하도록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그거 할 때 분명히 누구 하나 죽어나갑니다. 하하. 그리고 옛날처럼. 예, 경찰이 했다고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살려내라 그러면서 예, 들불같이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소위 있잖아요. 네네. 중도좌파라는 애들. 네. 나는 중도좌파야. 그리고 나는 똑똑한 시민이야. 네. 이런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예,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그 연예인들도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연예인들도 나는 미국 소고기는 절대 먹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미국 소고기는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어. 그러면은 개념 연예인이다. 네. 그 북한에서 영웅칭호를 네네. 써주듯이 우와 개념 있네. 네. 개념 있네. 개념 있는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미개념을 하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네. 그래가지고 놀러 가면 뭐 하면서도 이재명이 되면은 우리 그 서민들한테 좋아. 이런 막연한 착각 속에 사는 네. 바보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네. 지금 이제 부안해동하지 않겠나 네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는 걱정이 네. 이 부안해동하는 네. 나라가 될까봐 참 걱정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지금 10월 15일 이후에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할 거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남은 게 뭘까 생각했는데 바로 그거다. 네. 그래서 예, 새로운 말씀하세요. 5.18이 일어날 것 같다. 예. 지금,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설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유동규는 이재명의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거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동규 본부장만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은 진짜 자기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한 1000만 배 별의별 짓을 다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미리 왜 이야기를 하느냐. 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 좌파들이 움직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냥 스피커 묻힙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미리 이야기하면은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떠면은 좀 생뚱맞다 생각할지 모르더라도 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김민석이가 계속 계엄이 날 것 같다,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 그것도 네. 다 설레발 미리 이렇게 빌드업 하는 거예요. 밑밥을 까는 거잖아요. 예, 빌드업 하는 밑밥을.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걱정인 건 신진우 부장판사예요. 네. 만약에 이 재판부 재배당이 만약이 아니라 안 받아들여지지. 안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 온갖 정말 지금은 개딸들이나 하지 정말 온갖 뭐 거리에 나와갖고 뭐 신진우 부장판사 사진 놓고 막 집 밟고 별의별 난리를 다 칠 것 같거든요. 근데 신진우 부장판사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쓸 분 같아요. 오호. 나는 그 정도로 대센 분 같이 보여요. 나는 신진우 부장판사님이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은 네. 정말 딱 법률가구나. 그러니까 법리대로 네. 나는 법리대로 한다. 네. 예. 그래서 심리도 막 그냥 네. 일주일에 몇 번씩 네. 심리 땡기겠다. 내 앞에서는 전부 다 뭐 대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피고인만 있다. 네. 그냥 대통령도 피고인, 음흠. 야당 대표도 피고인, 그다음에 일반 사람도 피고인일 뿐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법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건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태 이재명 변호사입니다. 법도 바꾸려고 해요. 어떤 법을 바꾸냐면 그 신진우 부장판사를 어떻게든 이번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어떤 법이냐. 즉 회피하는데 옛날에는 1심에 관여한 판사가 2심도 관여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항목을 더 추가했어요. 이 공범들이 많은데 하나의 공범을 선고한 사람이 나머지 공범을 또다시 재판을 한다? 이건 안 된다. 묶이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요 재판이 네.
어떻게 되냐면 이 판사가 예를 들어서 네. 이 살인 사건을 너무 잘하는데 네. 살인범이 여러 명이야. 네. 예? 네네. 한 3명이서 공범이 한 명을 죽였어요. 네네. 그럼 한 판사가 이걸 갖다 사건을 보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 판사가 네. 이 사건을 따로 네. 한 명씩 하는 게 낫겠어요? 같은 범죄인인데. 같은 범죄인데. 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그룹들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들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 게 바로 이들이라는 게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재판이 질질 늘어지는데. 그렇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 나 그래서 뭐냐면 지금 재판 늘어지는 것 때문에요. 네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뭐가 문제죠? 형사소송 받을 때 변호사비가 천정부지예요, 지금. 아이고, 왜, 빨리 뭔가를 땡겨주는 변호사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 거꾸로. 길어지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사건당 수임을 했어요. 네네. 이 사건 맞는데, 한 3번, 4번 가면 되겠네? 네네. 이러니까, 이 사건 맞는데 제가 이래서 5천만 원 받겠습니다. 네네네. 7천만 원 받겠습니다. 네. 이랬으면 지금은 어떻게 수임하냐면요. 사건 수임 안 합니다. 네. 어떻게 수임하냐면, 몇 번 출정 같이 간다. 계약금 얼마? 계약금 얼마에 출정비 별도로 얼마? 예. 딱 그렇게 계약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판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네. 이 재판이 늘어지네? 예. 늘어지다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돈 더 내래. 네. 돈이 없어. 네. 그럼 중간에 갑자기 있잖아요. 그동안 내아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사라지고 예.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국선 써요. 그때 국선 쓰는 거예요. 예. 차라리 처음부터 국선 썼으면 예. 오히려 국선 변호사가 처음부터 사건을 파악했을 텐데 네네. 처음에 사건을 갖다가 맡겼던 변호사가 예. 갑자기 사라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선을 쓰게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국선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 그렇겠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 피고인한테도 불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 재판 비용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같은 사람은 이번에도 뭐냐면 대북송금 관련돼서 10명의 변호사가 왔다는데 네. 이 변호사비 네. 이재명 네. 당신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들지 모르겠지만 네. 일반 사람들은 다 돈이 들어. 네. 재명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재명아,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돈이 들어. 네. 그러니까 너만 생각해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서 법이 나와야 된다. 네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재명 너는 그 변호사비 제가 고소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예, 고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무 직위도 없는 사람은 네. 무료 변론을 해줘도 괜찮아. 네네. 그런데 이재명 같은 사람은 공직자잖아요. 네네. 예, 공직에 있고 한 당의 공당의 대표고 네.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뭐냐면 무료로 변론을 받으면 어떻게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됐죠? 이거는 뭐냐면 뇌물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뭘 줄 수 있어요? 당원한테 공천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그다음에 공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뭔가 대가를 받았는데 네네. 실제로 뭐냐면 이재명 쪽 변호사든 사람들이 네. 5명이 공천을 받아서 네.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변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호했다는 금배지. 이유만 하나로 금배지를 달았어요. 예. 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고소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지금 득본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터무니없는 가격에 지금 변호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짜로 하고 있거나 네. 이거 저 다 들여다볼 거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찾아봤더니 유동규 본부장 말씀이 옳아요. 이번에 쫙 봤더니요. 이재명의 변호사비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재산이 정말 이상하다. 왜 재산이 안 주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은 죽어요. 예. 지난해 깨어있는 시민, 예. 연대 예. 그 이모 씨. 예. 그 방에서 예. 사실 의문의 죽음을 당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최초 폭로자예요. 예.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변호사비가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왔다는데 네네. 그 심정지 시킬 수 있는 약물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밖에서 맞고 네. 바깥에서 이렇게 툭 찔려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들어가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변호사비 대납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잘린다. 당시에 이낙연 캠프의 윤영찬이가 네. 맨날 아이고 변호사비 어떻게 냈는지 그거 밝히면 된다라고 했다가 공천 못 받았죠. 못 받았죠. 예. 못 받았잖아요. 예. 자, 연희님, 조현주님 이렇게 슈퍼챗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 착각한 게 있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그때 이제 다 뭐 탈당해가지고 이낙연계 나갔잖아요. 네네. 그때 안 따라 나갔단 말이야. 안 따라 나갔. 그때 안 따라 나갔던 게 뭐냐면, 네. 아 설마 현역을 자르겠어? 성남에. 예. 네. 성남 현역인데 자르겠어? 자른다니까 이재명은. 이재명은 해. 예. 이재명은 한다. 이재명 하는 걸 모르는 거야. 아직도.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뭘 하는지는 말 안 했잖아. 그렇죠. 그냥 이재명은 한다니까 뭘 해? 뭐냐면 뭐든지 해. 네.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네. 그리고 말씀드리면 네. 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네. 정말 내가 기회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이 좌파놈들이 빨대를 어떻게 꽂아갖고 돈을 어디서 버는지 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네네. 제가 그거를 다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얘들 지나가는 자리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메뚜기 지나간 네. 벼밭이 됩니다. 완전히 그냥 다 뜯어가. 다 뜯어간다니까. 예. 왜 그러냐면 예. 예를 들어서요. 예. 무슨 사건이 일어나.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사고가 있었어. 네네. 사고가 있으면은 이 사고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네. 여러 이제 봉사단체들이 진짜 봉사단체들이 네네. 와갖고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얘들이 와갖고 어이구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이러면서 예산을 지원해줘요. 네. 예산을 지원해줘. 네. 명분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난 다음에 원래 하고 있던 봉사하고 있던 사람들 다 잘라버려. 오. 천에. 오. 그리고 예산 주고 난 다음에 네. 이 사람들 누굴 보내느냐? 네. 말하자면 개딸이나 이런 거 애들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준다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어. 나는 이 사건을 너무 애도해서 네네. 나는 애도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예산까지 만들어줬다. 아하. 이걸 또 자랑해요. 다목적이구나. 다목적이란 말이죠. 아하. 이런 짓을 한다고요, 네네. 여러분.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음흠. 지금 저기 그 장애인 네네.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예산 문재인 때 4배가 늘어납니다. 어허.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이 여러분들 이런 거 알면요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로 얘들 있잖아요. 문재인 때 400조가 빚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400조가. 네네. 나라빚만 400조가 이상이 늘어났는데 400조 이상이 늘어났는데 여러분들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 있어요. 물가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네. 예? 인플레이션 돼서 물가 올라간 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직접 혜택 본 거 있습니까? 없죠.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어디 갑니까? 공기업마다 빚더미를 만들어놨어요. 그 빚들이 다 어디서 누구한테 졌을까요?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전수경 님이 지금 이렇게 천수경 님이구나. 네. 초호화 변호사들 몇십 명인데 변호사비는 어디서 나오나 이것도 수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호기 본부장님 말씀이 오늘 하나같이 참 주옥 같은 말씀만 해주십니다. 저 문제 진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진짜 수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언제 한번 그 문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그야말로 좌파들끼리의 좌파들 먹여 살리기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거 한번 내가 특별 그걸 해가지고요. 네네. 예, 저기 좌파들은 뭐 먹고 사나? 네. 요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재명 개딸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목이 아주 이렇게 뽑혔어요. 제목이 탄원서 쏟아 부어라. 예, 쏟아 부어라라고 명령이 내려졌대요. 하달이 됐대. 제명인의 마을 등에서. 그럼요. 예. 그래갖고 재판부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는데 아니 탄원서라는 건 저는 주로 이런 것 같아. 옛날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지었지만 이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을 먹여 살렸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고 그래서 형량을 좀 감해줘. 이런 게 탄원서지 이 사람은 무죄야. 라고 강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가 탄원서가 아니라 협박서죠. 아하. 탄원서가 아니라 협박서를 보내자는 겁니다. 네. 예, 말만 탄원서고 이름은 탄원서, 내용은 협박서 이런 겁니다. 예. 이번에 나오는 신곡입니다. 아닙니다. 신곡 유동규 본부장님의 이번에 앨범이 나옵니다. 올해 안에 12월까지는 꼭 나올 거니까 한번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이름은 탄원서, 내용은 협박서. 예. 그거 좋네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 당장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또 쌍특검법을 그렇죠. 다시 재의결하겠다는 거예요. 재표결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어저께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네.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 지역화폐법 등 이제 민주당이 네. 오늘 그야말로 그 용산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 개의 법안을 동시에 이제 던지는데 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것은 부결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부결이 네. 적절하다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더 세게 나왔어요.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어저께는 적절하지 않다. 자 이제 부결이 적절하다였는데 반드시 막아야 된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제 강하게 나갔어요. 하루 사이에 이렇게 톤이 더 세진 이유가 있을까요? 방향은 같은데 톤이 더 세진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갈등하건 말건 네. 이거는 여권 전체의 이제 공동 이해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 네, 네.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칼럼들에서 의미 있는 칼럼들이 있는데요. 네. 한 칼럼 아마 조선일보에 났는데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아주 거두절미하고 딱 첫 마디가 이거예요. 윤 대통령이 탄핵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이래야지 사실 칼럼이 먹힙니다. 네. 사실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네. 이 조선일보 칼럼은 그 필자 의견으로는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다고 네. 해도 이 탄핵을 하게 탄핵까지는 되면 하지 이 않을 탄핵을 거다. 하게 되면 결국 그거죠. 칼럼이 아주 자세하게는 안 썼지만 이거죠. 탄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조기 대선 치러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절차는 아직도 2년 3년 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믿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탄핵 빌드업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마디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재판은 그대로 동결시켜버리고 자기가 5년 동안 대통령 해먹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다음에는 뭐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가 그렇죠. 되니까 아니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본인의 셀프 사면?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네. 물론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다음에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 옛날에 얘기한 건데 네. 대통령이 돼도 애초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은 계속 가야 된다. 네, 네. 했는데 그걸 우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덥석 받아. 계속 재판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전부 다 3심까지 해서 유죄가 되건 무죄가 되건 다 해. 그런 다음에 유죄는 다 내가 나를 사면한다. 그리고 복권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사면 복권권이 사실 유일하게 있는 게 대통령이니까. 그러네요.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헌법 84조였나요? 한동안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수를 쓰더라도 딴 건 모르지만 이른바 조기 대선을 통해서 대권이 딴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뭐 이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똑같은 입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가 더 급하죠. 한동훈 대표는 이제 미래 권력을 원하는 사람이고 그쵸.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이 돼서 뭐 사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이유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기 대선의 마이너스는 한동훈 대표가 더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당연히 톤이 더 높아진다. 그런 점에서 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이 특검법 이 모든 게 사실 뭐 최상병 특검이 됐든 김건희 특검이 됐건 간에 네. 특검 자체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탄핵으로 가는 빌드업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일각에서 이런 좀 관측이 있었어요. 민주당이 이번에 무려 3개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쏟아낸 이유는 국민의힘이 좀 부담을 가져라. 하나 정도는 모르지만 3개를 전부 걷어차고 또 거부한 다음에 재투표에서마저 또 여당이 뭐 대통령이야 뭐 거부권이 이제 완전히 전매 특허지만은 네. 여당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몽땅 다 재투표마저 다 상정된 법안을 걷어찰 수 있냐 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여당 안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럼 3개 중에 하나는 가장 좀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적은 게 뭘까? 그게 근데 보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타겟이 여사고 네. 그다음에 여사가 잘못해서 여사가 문제가 되더라도 대통령 자체 안위에는 그렇죠. 문제가 없다. 그렇죠. 반면에 최상병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러네요. 무리하게 뭘 했다 말다 이 대통령이 네.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끝까지 이제 지키는데 오히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하고 디커플 시켜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나는 약간의 의견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예.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결혼 전 사건이니까. 바로 그렇죠. 그런 논리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를 들어 당장 명품백 수수만 해도 본인이 했지만은 대통령이 그걸 미리 인지했냐 안 했냐 신고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 김건희 특검이 아니에요. 윤건희 특검이야. 윤건희 예, 특검. 윤건희 특검 또는 김성열 특검이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강하게 이제 인식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예, 아마 네. 무리 없이 그래, 부결이 될 지금 것으로 보이죠. 뭐 이변이 없는 한 네. 모르겠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딴 행동을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 네. 근데 이제 이게 민주당이 부결이 되자마자 야당은 다시 재표결하겠다는. 뭐 이제 그건 근데 거거든요. 그거 정도 또 되면 반대로 이제 야당은 또 역풍이 불죠. 왜냐하면 해도 너무한다 또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게 보니까 네.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민생 관련한 법안이나 논의는 금투세 잠깐 깔짝된 거 얘기 말고는 나온 게 없어요. 금투세도 뭐 그게 민생인가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지금 저 중도층 잃어버릴까봐 좌고 우면하는 그런 논의지. 그게 무슨 정말 민생을 위한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이게 근데 이게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김건희 여사가 사실 좀 비호감이 지금 점점 너무 세지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네. 근데 이거는 또 사법적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법적 영역,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근데 비호감도 비호감이지만 사법적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법 리스크죠. 예, 네. 근데 이거를 물타기를 해버리면서 네. 김건희 여사 비호감을 이용해서 김건희나 이재명이나 이렇게 지금 약간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2년 동안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한 게 김건희 악마화, 그쵸. 김건희 죽이기. 그쵸.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진보 성향인 저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도조차도 김건희 죽이기라는 책을 그런 썼죠. 책을 쓸 정도였잖아요. 사실 이제 여사라든가 영부인이라는 요 영역은 그 온 국민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프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용어에서 소프트 타겟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쉽게 공략하면서 네. 또 그 공략의 효과는 상당히 크게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소프트 타겟인데 그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는 부담도 있고 또 대통령을 공격하는 건 정책적 공격이 많은 반면에 네. 여사나 영부인 공격하는 거는 굉장히 사생활이라든가 네. 또 어떤 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하여간 편견 같은 것들을 갖고 굉장히 쉽게 공격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또 그 공격하는 그 화력 공격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크다. 이런 맞아요. 그 이제 그 어떤 좀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민주당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제 그 여사에 대해서 원래 민주당의 정체성하고 반하는 공격을 했죠. 뭐 술집이니 뭐니 하면서 마치 그 자기 본인들은 뭐 여성 인권이니 뭐니 그쵸. 맨날 이러다가 그쵸.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성 인권이니 뭐니 하는 보편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고 굉장히 봉건적인 기준으로 들어갔죠. 옛날에 마치 그 맞아요. 네, 무슨 저 남성 위주의 그 맞네, 양반 사회에서 맞네. 여성을 천시하고 뭐 삼종지도 분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술집이니 뭐니 그런 말 자체가 어떻게 지금 여성 인권 운운하는 정당에서 나올 네,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우선 굉장히 부당한 악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여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한 영부인으로 처신에는 분명히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그 여권이 불리한 상황인데 네.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 여당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란을 무릅쓰고 아마 재투표에서 이제 그 민주당의 공세를 막아낼 텐데 그러면 이제 다시 용산의 시간이다. 저는 뭐 이제 민주당이 다시 또 뭐 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호소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 특검을 재발의하는 것보다는 이 부결 이후에 실제로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용산이 어떻게 대처할 거냐가 바로 그거죠. 제일 네. 중요하다는 그게 거죠.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용산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다시 그것을 또 이제 그 상정할 때 네. 여론이 갈리겠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여사가 나름 이제 좀 노력하고 용산도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그러는데 네. 민주당은 여전히 그냥 끝없이 그냥 결국은 이재명 본인이 살기 위한 탄핵 빌드업으로 네. 저렇게 마구잡이로 묻지마식 그냥 네, 네. 김건희 탄핵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론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용산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네, 어떻게 그렇죠. 바뀌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는 논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필요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그 논란이 촉발됐던 여러 가지 그 여사의 처신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 용산에서도 좀 자제라든가 개선이 필요하다. 제2부속실을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2부속실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여사의 실질적인 행보를 나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저는 제2부속실 논리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보시면은 뭐 여사가 상당히 발언권이 강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2부속실이란 건 사실은 여사 보좌하는 데예요. 네. 여사 보좌하는 데에서 과연 지금 그 대통령을 보좌해서 실제 정무 기능을 하고 국사 기능을 하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 정식 네, 비서실도 여사 제어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여사가 뭐 어떤 그럴까 이제 국정에 네. 개입이 되는 순간에는 여기서부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건 대통령과 그쵸, 저희들이 그쵸. 공무를 수행하는 영역이니까 조금 이제 여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가 돼야 되고 그게 또 바로 수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그 여사를 모시는 비서진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감찰관 얘기가 나오는데 감찰관도 지금 썩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는 좌우지간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하고 여사의 인식 그리고 태도 여기에 이제 좀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네. 사법적인 문제가 사실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뭐 그렇죠. 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도 이미 털만큼 털었고 네. 1심, 2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사실 여사님 사법적 리스크가 나온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뭐 디올법 같은 경우는 수사심의까지 올렸잖아요. 네. 이게 최재형하고 약간 뭐 얘기가 다른 애만에 이게 화제가 돼서 네. 그렇지 사실은 여사님 관련해서는 수심의까지도 이거는 기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말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리스크예요. 비호감 리스크. 그리고 원래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참 그 특징인데 정치적 문제를 너무 법적으로 접근해요. 그쵸, 법적으로 그쵸. 접근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뭘 더 이상 논의하느냐인데 그쵸. 그게 아니거든요. 네. 법이 아니고 정치란 말이죠. 네. 정치는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그 내용 안에 법적인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법적인 걸 어기고서도 정치적으로 대응하면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쵸.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방어 요건이 된다고 해도 국민이 원하는 게 법적으로 나 잘못 없으니까 됐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국민의 심려를 끼치고 국민이 걱정하게 만들면 그 자체로서 어떤 뭐 거기에 대한 해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뭐 검사 출신이라 그러신지 하여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 문제가 애초에 발생한 것은 터무니없는 음해다라고 하는데 원래 정치라는 것은 사실 음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금만 빌미가 있어도 그 빌미의 어떤 그 규모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서 공격하게도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뭐 저희가 볼 땐 요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이만하게 비춰졌다면 이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거거든요. 요게 아니고 근데 요거밖에 없는데 왜 이러세요라고 하면 그건 정치는 아닌 거죠. 네.